안녕하세요, 비밀이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전통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마레아입니다. 예전부터 뉴욕 최고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고 들어서 늘 궁금하던 곳인데 마침 뉴욕에 와있던 사촌동생 부부와 함께 마지막 식사로 찾았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스타일의 파스타에 미국, 특히 뉴욕의 감성이 더해진 마레아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온 식당은 마레아라고 하는 뉴욕을 대표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중에 하나다. 원래는 미쉐린 스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떨어졌는지 반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미쉐린 스타랑 전혀 상관없이 너무 장사 잘 되는 가게고, 지금 여기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대부분의 테이블이 다 차 있고, 뭐 하여튼 예약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거 식구 맛있어. 먹어봤어? 식구 되게 맛있어. 향 좋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그 프랑스 부르고뉴 화이트고, 거기에 이제 도메인 르플레이브라고 화이트를 제일 잘 만드는 도메인, 손가락에 꼽는, 거기서 나오는 뿔리니 몽라쉐라는 마을에서 나온 와인인데 향 너무 좋다. 이게 뉴욕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식사 및 촬영인데 결론을 냈어. 이제 뉴욕에서 이런 다이닝은 나는 이제 안 하겠다. 뉴욕에 와도 너무 비싸고 유럽에 비해서 수준도 떨어지고, 그리고 공장 같아. 음식을 한 짧은 시간 동안 막 에피큐어 갔다 왔다고 그래. 거기는 느긋하게 몇 시간 죽이잖아. 어제 르베르나르댕이라고 갔다 왔는데 그냥 2시간 동안 계속 찍어내는, 서빙에도 영혼도 없고, 그리고 뭐 와인도 너무 비싸고, 똑같은 와인을 내가 프랑스에서 먹는 거에 비해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비싼 것 같아. 오늘 우리가 가져온 정도 와인이면 둘 다 한 1000유로씩은 했을 것 같다. 진짜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는 가면 레스토랑들 와인도 많고 하면 가격이 좋은 와인들이 있거든. 와, 이거는 시중보다 더 싸다, 레스토랑인데,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겠다. 이거 없어. 그런 게 그냥 다 비싸, 다 비싸. 뉴욕에서 스테이크나 먹고 버거나 먹고 샌드위치나 먹고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이제 3가지 종류의 굴이 나왔습니다. 3가지 종류 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날생선 크루도가 나왔는데, 왼쪽은 방어고 오른쪽은 세피아라는, 그러니까 오징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릴에 구운 문어 요리인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되게 크다. 작은데 맛은 있네. 요거. 그냥 인간적으로 요건 좀 심했다. 이거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 쓰고 즐기는 건 뉴욕은 좀 아닌 것 같다. 뉴욕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 쓰고 즐기는 건 유럽 가서 하고. 와인 맛있다. 잘 모르겠다. 뉴욕에 보니까 진짜 샵 많고, 제일 큰 데 중에 하나 가서 나는 뭐 이미 사놨고, 얘는 이제 보스턴에서 이 화이트 와인을 갖고 온 거고, 레드 와인은 오늘 먹으려고 아까 들려서 하나 사오고, 여기 와인 리스트도 다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너무 비싸. 우리 먹은 것은 여기서 뭐 한 1500유로 막 이렇게 했을 거야. 너무 비싸. 여기가 이제 문어가 어쨌든 시그니처인 거지. 문어가 뭐 그렇게까지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맛있긴 한데. 나도 이제 뭐 마레아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고,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파스타집이 이제 페리지라고, 삼성동에. 페리지가 뭐 가장 지금 예약이 어려운 파스타집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제 부부가 하는데 둘 다 여기 마레아에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의 엔리코 바르톨리니라는 3스타 밑에서 일을 했었고, 뭐 여기서도 일했었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더 관심도 있고 한번 와보자. 방어는 하나 더 먹어야겠다. 아이고. 지금 이탈리아에 가면 이렇게 날생선 먹는 게 유행이야. 이게 뭐 2010년 초반부터 유행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갔을 때는 되게 어설펐는데, 점점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날생선을 뭐 많이 잘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회는 일본이 제일 잘하고 한국이 2번째다, 내가 생각하기에. 난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회를 비싼 돈을 받고 뭘 하려면 초장 찍어 먹는 것보단 맛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는 곳을 서양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냥 그만큼 신선하고 처리를 잘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여기 뭐 파스타만 맛있으면 되지 뭐.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술 중에 하나가 1990년 마고다. 1990년 마고가 점수도 되게 좋고, 좀 내가 되게 여러 병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신랑이 좋은 병.
맞아.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보면 당연히 이제 보르도, 부르고뉴, 그 다음에 이제 남부에 있는 론 지방,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보면 이제 피렌체 이쪽에 있는 토스카나 지방, 그 다음에 위쪽에 피에몬테. 이게 이제 결국은 대주산지인데 보르도하고 부르고뉴만 해도 동시에 좋은 해가 잘 없다. 근데 론까지 좋은 해도 없다. 이태리까지 좋은 해 이게 없는 거야. 근데 근래 들어서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와인 중에 거의 유럽 전역이 다 좋았던 해는 90년하고 2005년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90년 와인을 사면 어지간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다. 왜냐면 이미 지금 숙성이 충분히 진행이 돼서 마시기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2005년 사면 어느 지역을 사도 실패하는 법은 없다. 한국에서도 그런 오래된 빈티지를 구할 수가 있지 절대 힘든 게 아니고 직구를 하거나 막 이러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이제 오래된 거 위주로 사가는 게, 젊은 거는 어쨌든 돈만 주면 구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히 익은 거 구할 수 없다. 올드 빈티지의 와인이 있으려면 그 옛날부터 수입을 해서 그걸 쭉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와인을 이렇게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고 그나마 그거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다 팔아온 거지. 수입사에서 보관하면서 나중에 더 부가가치를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보관하는 돈도 들고 하니까 있는 대로 다 팔아버리는 거야. 향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워낙 좋아해서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도메인 르플레이브라는 생산자인데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클로드 르플레이브 여사가 원래 했는 건데 2015년도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날도 내가 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지. 근데 나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화이트 와인은 두 가지다. 르플레이브하고 나머지. 나는 근데 그 정도로 제일 많이 마시고 제일 좋아하는. 옛날에는 이거 마시지도 않아서, 이건 좀 이제 밑에 급이라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옛날에는 솔직히 얼마였냐면, 몰라, 가격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한참 마실 때는 한 5, 60불 했을 거야. 사실 5, 60불 마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몰라, 사지도 않아. 왜냐, 그 윗급만 먹었거든. 그 윗급 지금 뭐 제일 비싼 거는 1년에 몇백 병 나오지도 않아서, 그거는 옛날에도 나 못 먹었어. 그거는 지금도 못 먹고 옛날에도 못 먹고, 그거는 옛날에도 뭐 한 500만 원씩 했으니까 그거 못 먹었고. 근데 이제 그 바로 밑에 두 번째부터가, 예전에는 그냥 한 200불에서 300불 사이에 샀거든. 지금은 2,000불. 왜? 그분 돌아가셔서? 아니야,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르고뉴 와인 전체적으로 와인이 가격도 오르고, 얘네는 또 잘 만드니까 더 오르고. 옛날에 돈 못 벌던 시절보다 와인을 못 먹어. 그때는 막 먹었는데 지금도 내가 보면 깜짝한 놀라. 옛날 블로그에 써놓은 거 보면 내가 저걸 저기서 먹었다고? 막 이거보다 위에 급인데 그냥 포장마차 가서 먹고 막 한 거야. 지금 보면 미친 거지. 왜 갑자기 와인 수요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르고뉴 와인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는데, 이제 부르고뉴 와인들을 사람들이 먹기 시작을 했다, 부자들이. 그게 불과 한 5년, 6년, 길게 봐도 한 7년 안쪽의 일이다. 전 세계 부자들이 이제 부르고뉴에 눈을 돌리면서, 예전에는 보르도가 소위 말하는 콜렉터들의 술이었는데 부르고뉴 애호가의 술이었고, 이제는 애호가의 술이 아니고 콜렉터나 투기하는 사람들의 술이 됐다. 근데 그러기가 좋은 게, 보르도는 아까 얘기한 샤또 마고 같은 경우 1년에 수십만 병을 만들어. 근데 부르고뉴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도메 르플레이브 목라셔는 내가 보기에 한 500병 나오나? 그러니까 전 세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부자들이 그거 한 병 사고 싶겠어. 그래서 옛날에 나는 항상 내가 무슨 얘기를 썼냐면, 보르도는 비싸도 못 먹겠다. 너무 비싸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르고뉴를 항상 먹는다. 맛도 있지만 지금은 보르도 먹어, 부르고뉴 못 먹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생산량이 적고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보르도 와인은 지금 예를 들어 뭐 2020년, 2019년 보르도 와인 먹으면 어려서 못 먹는다. 그러나 부르고뉴는 이거 지금 2019년인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숙성되면 좋지만 부르고뉴 와인은 어릴 때도 좀 접근이 그나마 좀 보르도가 훨씬 낫다. 그것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프랑스나 이제 유럽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들은 예를 들어 좋은 와인들을 옛날부터 받아왔잖아. 재밌는 게 원스타보다 3스타가 와인들이, 음식은 비싸도 와인이 더 살 수가 있어. 왜냐면 명성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옛날부터 받아왔고, 명성이 있으니까 와인을 직접 줘. 누가 거치는 게 아니고 싼 거야. 부르고뉴는 기본적으로 농부야, 이 사람들은. 근데 매년 내가 이렇게 와인을 줘왔어. 근데 요새 시세가 오른다고 내가 자, 올해는 2배, 올해는 3배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 그 레스토랑에서 들었어. 100유로에 들어온대. 근데 그 소매가가 그 당시 한 1,500유로 정도 되는 거야. 근데 100유로에 들어오니까 레스토랑에서 자기가 시중에 1,500유로니까 2,000유로, 3,000유로 팔면 그 와인 만든 사람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를 다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400유로에 팔어. 그 레스토랑을 가는 거지.
그거를 한국에서 사 먹는다? 미친 거지. 못 사 먹지. 그러나 현지에 가면 그런 레스토랑이 있다. 아직도 있다. 근데 뉴욕은 그런 게 없다. 무조건 다 비싸다. 자, 이 와인은 이탈리아 토스카나 이제 볼게리 지역에서 나오는 오르넬라이아라는 와인이고, 오르넬라이아는 그 슈퍼 투스칸이라고 하는 토스카나 지역에서 프랑스 품종으로 만드는 슈퍼 투스칸의 대명사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도 버니 와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알려져 있고, 슈퍼 투스칸 중에 미친 듯이 비싼 편은 아닌데, 지금 이제 97년 빈티지가 토스카나에서 워낙 좋기도 했고, 지금 먹기 딱 좋을 정도? 약간 정점에서 좀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되게 좋은 상태일 것 같다. 근데 프레쉬하고 약간의 이제 스파이시한 것도 있고 지금 충분히 살아있다. 지금 절정이네. 약간 탄닌은 거의 이제 살아들어서 부드러워졌고, 바실 향도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근데 약간의 이제 흑연의 느낌이나 스파이시함은 좀 아직 살아있다. 맛있네. 지금 결국 조개 파스타니까, 근데 사실 봉골레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조개 파스타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문어가 들어간 푸실리, 스캄피가 들어간, 랑구스틴이 들어간 작은 요끼 같은 겁니다. 각자 더 이탈리아 애들은 이거 간지나게 딱 해주는데 응? 팁 안 받아도. 이렇게 하고 좀 달라고. 자, 팁을 20%를 내야 되지만 우리가 직접 덜었습니다. 역시 뉴욕 대단해. 생각해보니까 맛있어 보인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맛있어. 조개 파스타가 내가 아는 봉골레 느낌이랑 또 전혀 다른데? 딴 것도 먹어봐야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는 파스타가 되게 심플하고 많은 재료를 막 복합적으로 섞지 않는다. 아무튼 조개도 한 종류가 아닌 것 같고,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오일로 라이트하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약간 버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도 지금 버터가 되게 꽤 많이 느껴지는? 봉골레 치고 이렇게 묵직한 봉골레를 잘 먹어보지 못해서 푸실리가 확실히 맛있다. 역시 요끼도 뭐 맛있네. 내가 그 삼성동 페리지를 먹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탈리아 북부식 파스타하고 미국식 파스타가 결합된 게 아닐까 추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약간 뭔가 이탈리아에 우리가 먹는 파스타하고 좀 감성이 다르다. 남부 북부도 다른데 전반적으로 이제 북부 느낌, 여기도 지금 다 북부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확실히 있네.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먹는 일반적으로 파스타하고 조금 뭔가 느낌이 달라. 파스타 다 맛있네. 지금 훨씬 좋다. 맛있어. 지금 근데 사실 화이트 향 맡아봐. 화이트 지금 훨씬 좋아, 아까보다. 고소하니까 약간 참깨, 그런 거기에 시트러스 향과 참깨 향이 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게 바로 이 부르고뉴 좋은 화이트의 힘이다. 어떻게 이렇게 고소한 향이 날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오크통을 잘 쓰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시킨 가리비 관자 요리 나왔는데, 근데 왜 디저트 메뉴판을 뭐 전혀 뭐, 하나도 안 주지?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이러고 팁 받아가는 거 아니야? 들었네. 난 그거 해야 되겠다. 이 젤라또 어솔트먼트 상큼하게 먹으면 난 딱 좋을 것 같아. 몬테비앙코도 괜찮아. 이게 몽블랑이야. 몬테비앙코가 몬테가 몽이고 비앙코가 블랑이잖아. 그러니까 몽블랑 나온다는 거야. 티라미수 하나, 몬테비앙코 하나, 젤라또 하나. 자, 디저트를 3개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티라미수를 얘네식으로 변형해서 냈고, 이거는 3가지 젤라또를 냈고, 이거는 몬테비앙코, 프랑스 말로는 몽블랑입니다. 밤을 이용한 디저트죠. 젤라또가 아니고 아이스크림인데? 거의 소르베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너무한 것 같은데? 티라미수는 맛있네. 몽블랑은 전통적으로 요 밤크림을 이런 식으로 가늘게 뽑아가지고 흰색 페스트리 위에 올리는데, 그게 이제 왜냐면 몽블랑 산에 눈 덮인 모습을 형상화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디저트 이름이 몽블랑 몬테비앙코입니다. 이태리 가서 먹어봤지만 약간 쫀득쫀득하고 텍스처 자체가 완전 다르고, 이거는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뉴욕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셰프스 테이블입니다. 셰프스 테이블은 양식 베이스에 일식의 요소를 많이 가미한 독창적인 요리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가게는 테이블 위에 카메라를 놓고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서 나온 음식들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에 제일 오래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패틴저라고 해요. 자, 이거는 미야자키 와규로 만든 비프 타르타르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관자지, 가리비 관자하고 밑에 고시가리살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좀 약간 기본적으로 너티함이 좀 약간 깔려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산 참치 뱃살하고 위에는 그 칼루가 캐비어입니다. 이건 부케도 온이고 밑에는 약간 빵 같은 거 위에 올라갔네. 네, 이거는 옐로우테일 방어에 진저하고 다양한 허브 소스 그리고 오이 들어간 소르베가 옆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푸아그라에 부르고뉴 달팽이 그리고 게가 들어간 해물 요리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소스는 버섯이 들어간 소스입니다. 히라코, 미야기, 준마이 긴저레. 이거는 노르웨이 랑고스틴하고 머쉬룸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랑고스틴 사이즈가 이 정도면 거의 탑이다. We also have speck hams from northern Italy to your left. Please enjoy. Where to buy it? 이거는 탄제린하고 샴페인 젤리가 들어간 소르베입니다. 자, 이거는 티라미수하고 수플레를 형상화한 프로즌 수플레입니다. 자, 이거는 그 다음 밀크티 케이크는 디저트고 2인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맛있고 괜찮았지만 이탈리아를 자주 가는 입장에서 특별하진 않았던 곳 마레아였습니다. 랑고스틴과 푸아그라 요리는 아주 특별하고 맛있었지만 나머지는 무난한 느낌이었던 셰프스 테이블. 가격을 생각하면 쉽게 다시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